자, 문제 5번 법인세 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성은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는 제15기다. 입력된 자료와 세무조정 참고 자료에 의하여 법인 세무조정을 수행하시오입니다. 자, 작성 대상 서식이 있습니다.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2번 감가상각비 조정 명세서, 3번 퇴직연금 부담금 조정 명세서, 4번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5번 기부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자료에 보시면은 공사 진행 현황과 그 다음에 세무조정 참고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세무조정 참고 자료. 결산서상 수익금액은 손익계산서 매출계정을 줘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계정을 줘야 한다. 그러니까 즉 IS, 그러니까 즉 손익계산서를 얘기를 하죠. 손익계산서상 매출계정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 수익금액이라고 이제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상, 그러니까 등록증에 적혀진 업태하고 종목에 이제 작성되어져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물론 영업외 수익도 수익으로 봅니다만 이거는 이제 업태하고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으로 안 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맞는데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맞는데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익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건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 외 수익에 대해서는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상황에서만 보면 됩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고려해야 될 대상이고 없다고 하면은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영업 외 수익은. 그래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주식회사 광성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입니다. 사업 다각화입니다. 업태하고 뭐 종목이 이렇게 치면은 뭐 대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제조업 위주로 나옵니다. 아니면은 뭐 부동산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이제 2018년부터 이제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2018년부터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업태하고 종목에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뭐냐?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의미. 수익금액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3번은 광성의 현장별 계약 내용 및 공사 진행 현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에 이 자료에 대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주식회사 광성은 중소기업으로 단기공사에 해당하는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법인세법에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진행기준율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사항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고 1년 미만에 대한 사업은 이제 진행기준을 안 봅니다. 진행기준 안 보고 인도기준으로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법과 회계상이 맞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해야 될 거는 없어요. 이거는 뭐 딱히 뭐 조정해야 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된 공사에 대해서만 손익기속 시기를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사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거 동대문 쇼핑몰 신축만 공사를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 운종 오피스텔 신축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사항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미만 해당사항이 안 되고 그러니까 즉 인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뭐 그 세무조정을 딱히 해야 될 부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종 오피스텔 신축은 이제 그 조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 쇼핑몰 신축만 이제 나중에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법인 조정에 이제 오하나 상구 주식회사 광성으로 변경을 하고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인데 서식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1번의 수익금액 조정 계산은 업태하고 종목에 등록되어 있는 것만 수익금액으로 본다고 했어요. 수익금액 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세무조정에 대한 금액도 여기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세법상 수익금액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세법상 수익금액. 그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는 당연히 이제 그거죠. 세무상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세무사 수익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회계하고 이제 세법에 이제 수익 인식금액 인식 기준이 있어요. 수익 인식금액 인식 기준이 있어요. 인식 기준. 그게 회계하고 세법은 다릅니다. 다른데 유사한 게 많아요. 유사도는 거의 90% 정도 되고요.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그 세법상에서만 존재를 하는 그것만 딱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와 세법의 수익 인식금액은 100%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사도는 90% 정도 같고요. 90% 정도 같고 나머지 10% 정도는 이제 세법상 금액에서 이제 세법상 금액에서만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정 과목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은 매출로 하셔야 됩니다. 매출. 과목은 이제 이렇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있는데 6개 있는데 업태하고 종목만, 그러니까 즉 업태하고 종목만 해당하는 부분 있죠. 업태하고 종목만 해당하는 부분, 그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수익금액으로 봅니다만 공사 수익 그다 이자 수익, 외화평가이익, 자비익에 대한 이제 영업 외 수익은 업체하고 종목에서 해당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익금액으로 안 본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만 해당하시면 돼요. 401번, 404번, 407번만 해서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쭉 그냥 넘어가면 쭉 하면 돼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익금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한 개 이제 평가 문제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1번에. 그 다음에 2번 수익금액 조정 계산의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반영하시오입니다.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자, 2번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에 가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1년이 넘는 거 있죠. 진행기준에 의해서 1년이 넘는 이 동대문 쇼핑몰 신축에서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1년 미만이고 이제 인도 기준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 진행 현황의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입 인식에서는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물음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은 동대문 이제 쇼핑몰 신축이죠. 도급자는 주식회사 동대문 물산입니다. 자, 이 구분되어 있는데 구분이 이제 9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물과 94년 12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물이 있는데 뭐 저는 세법을 2005년부터 처음 배웠기 때문에 95년, 94년도 상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94년 12월 31일과 95년 1월 1일 이후는 이때 당시에 세법이 변경됐다는 거예요. 변경됐기 때문에 이 연도에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9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건설을 하는데 뭐 1994년부터 지금까지 할 일은 없거든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세법상에도 94년 12월 31일 이전분, 뭐 9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일단 현재 놔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95년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도급 금액입니다. 도급 금액. 자, 여기에 보시면은 도급 금액, 총 공사비 누적액, 총 공사비 예정비, 그 다음에 회사 계산 수익금액 계산액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입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도급 금액, 총 공사 예정액, 당해 연도 총 공사액 누적액, 그 다음에 정기말 수익금액 계산액. 여기 있죠. 여기 빠졌죠.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금액. 이 다섯 가지를 보고 그대로 보시고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보고 작성하는 데는 뭐 어려움은 없죠. 어디에 입력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요. 그래서 도급금액 입력합니다. 35억입니다. 총 공사비 누적액입니다. 총 공사비 누적액은 당해 연도 총 공사 누적액입니다. 99억 원. 그 다음에 총 공사비 예정비는 똑같이 35억 원 입력입니다. 35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입니다. 제가 잘못 왔죠. 총 공사 예정액 여기 있죠. 30억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도급금액 35억 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당해 연도 총 공사 누적액, 총 공사비 누적액 9억 원 입력해줍니다. 그 다음에 정기말 수익금액 계상액은 7천만원. 그 다음에 회사 계산 수익금액은 단기 손익계산서 수익금액입니다. 9억 3천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정액 중 95년 2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되어 있죠. 이게 5천만원만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즉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계산된 수익금액은 9억 3천만원 입력했지만 이제 세법상 진행 기준에 의해서는 진행 기준의 수익금액은 얼마냐면은 9억 8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이 차액의 5천만원만큼 수익금액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시키라 이 말이에요. 뭐 입력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수익금액 조정 계산으로 이동 해가지고 클릭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공사 수익금 되어 있죠. 공사 수익금 가산에 5천만원으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평가 문제 2번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을 반영하시오입니다. 자, 마지막 3번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시오입니다. 조정사항에 5천만원 아까 했었죠. 여기 입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 문제 4번에 마지막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을 반영하시오입니다. 그래서 합계 등록에 입력해주면 됩니다. 밑에 자격적 공사 기성 곡차액으로 입력해주고요. 5천만원 세무조정은 당연히 유효발생이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건축이 계속 진행 중에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발생으로 해서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무조정까지 모두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첫 번째는 이제 수익금액에 해당되는 업태하고 종목에 이제 입력하고요. 두 번째는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금액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가산 금액에 5천만원 만큼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합계 등록에 이제 세무조정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